그 제가 모시던 선배님이 원하지 않는 시기에 원하는 곳으로 떠나는 걸 저는 계속 봐왔거든요. 그리고 제가 대구 볼리동에 사는데 교촌치킨, 거기에서 치킨을 시켰어요. 근데 배달이 왔는데 정년 퇴직하신 제 파트 선배님이 이렇게 배달 오셨더라고요. 너무 놀래가지고 어째 좀 먹먹했어요. 좀 먹먹했는데 선배님이 이제 또 거기서 이런저런 얘기를 앞에서 한 1분 정도 나눴거든요. 잘 지내는지 뭐 그런 건 나누는데 선배님 마지막으로 하시는 말씀이 너는 그 자리 피디님 오늘 유튜브 촬영해야 되잖아요. 그죠? 예. 예. 맨날 이렇게 장비만 찍고 이래서 좀 식상한데 우리 카페 가갖고 유튜브 회의나 한번 해볼까요? 좋죠. 뭐, 과장님, 날도 추운데, 네. 따뜻한 거 마시면서, 네. 회의하시죠.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카페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네. 재밌는 썰 같은 거 없습니까? 뭐, 장비 이야기나 이런 거 말고, 사람 냄새 솔솔 나는 걸로. 그렇죠. 맨날 장비 소개만 하고 그래서 좀 루즈하긴 한데 뭐 제가 좀 대단한 사람은 아니지만 제 이야기 같은 거 한번 해보는 시간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제 이야기 한번 해볼까요? 괜찮은데요? 과장님, 뭐, 가는 길에 뭐, 심심하진 않을 것 같네요. 그렇죠. 뭐 안 궁금하신 분도 계시겠지만은 제가 예전에 무슨 일을 했고 지금 어떤 자세로 매매에 임하고 있는지 뭐 PD님이 궁금한 거 있으면 이렇게 물어보고 제가 답변하는 형태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밌겠네요. 그럼, 과장님, 네. 자기소개부터 해주시죠. 갑자기 자기소개 하려니까 좀 어색하네요. 안녕하세요. 저는 순수한건설기계 다퍼드림에서 중고구 찾기 안심 매매를 하고 있는 86년생, 올해 윤석열 나이로 40이 되는 김지원 과장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아니, 나이 보고 많이들 놀라실 텐데, 동안이라는 소리 많이 들으시죠? 이런 질문은 제가 생각은 안 해봤는데 좀 부끄럽네요. 예. 제 아들이 이번 년에 초등학교 2학년 올라갑니다. 아마 제가 술, 담배를 좀 안 해가지고 아마 상태가 좀 좋아 보이는 것 같아요. 많이 스스로 하시는 것 같으니까 넘어가도록 할게요. 근데 주로 네. 어떤 일을 하시죠? 네, 저는 중고글 찾기 매매를 하고 있고요. 판매, 매입, 수출 이런 것까지 다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영업하시는 분들보다는 좀 개인 자가용으로 쓰시는 고객님들을 좀 많이 접하고요. 그런 분들이 연락을 많이 오셔서 과연 그런 분들이 어떤 목적에 쓰는지 그리고 그 목적에 맞게 선택을 좀 도와드리는 일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고 장비는 특히 한번 선택하면은 특히 개인 자가용 쓰시는 분들은 뭐 몇 년, 3년, 5년을 계속 같이 가는 거라서요. 그래서 저는 물건을 파는 게 아니라 고객님이 안심하고 오래 쓰게 만드는 걸 목표로 하고 중고 포크레인 안심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안심 매매라고 하셨는데 네. 실제로는 뭐가 달라요? 뭐 중고차는 제가 어떤지는 잘 모르겠는데 굴착기 같은 경우에도 좀 거의 다 건설 현장에서 쓰고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뭐 고장이라든지 좀 상태가 안 좋은 것들이 많아요. 장비를 그냥 가져와가지고 그냥 돈 붙여가지고 이게 파는 뭐 그런 게 아니라 경정비 수리까지 좀 깔끔하게 해가지고 파는 걸 주 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말로만 좋다고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이렇게 눈으로 보고 또 기록도 남기고 수리하고 설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장비를 만드는 편이고요. 정비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제가 좀 고객 입장에서 생각을 해봤을 때 제일 좀 싫은 게 그냥 뭐 얼버무리고 쓱 하고 넘어가는 거 그런 게 좀 싫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장비에 대해서는 뭐 좋고 안 좋고를 떠나가지고 안 좋은 건 안 좋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또 안 되는 것들 뭐 기능 중고다 보니까 기능 안 되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좀 가감 없이 그냥 안 되는 거 안 된다고 좀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판매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고객님께서 원하는 게 가격인지 그리고 어떤 작업의 목적인지 이런 것부터 먼저 들어가지고 딱 맞는 굴착기를 좀 소개를 시켜 드리려고 해요. 그걸 모르고 그냥 뭐 장비만 사라고 그냥 뭐 깎아주고 이렇게 팔고 하면은 좀 결국에 문제가 좀 생기더라고요. 그럼 정리하면 첫째, 고객의 구매 목적을 명확하게 파악하고 네. 둘째는 장비를 직접 확인하고 기록으로 남기고 네. 셋째는 주요 기능은 반드시 수리하고 네. 넷째, 안 되는 것은 과감하게 안 된다고 이야기한다. 이 네 가지가 안심 매매 방식이네요. 네. 근데 과장님, 네. 이렇게까지 원칙이 강한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원래 성향이 그러신지 아니면 경험이 만든 기준인지 그게 궁금하네요. 저희 수성건설기계 회사 자체도 그런 방향성을 좀 지향을 하고 제 기준이 그리고 어느 정도 만들어진 거는 제가 이전 직장에서 거의 10년 동안 계속 사람을 좀 상대하면서 이런 매뉴얼이라든지 좀 이런 목표들이 좀 생긴 것 같아요. 그럼 10년 동안 사람 사이에서 조율하고 균형 잡는 일을 하시면서 조금 더 단단해졌겠네요. 예.
전 직장에서는 무슨 일을 하셨나요? 전 직장이요. 제 전 직장, 저는, 롯데쇼핑 슈퍼사업본부에서 거의 10년 동안 일을 했고, 요즘 8년 가까이는 좀 슈퍼바이저, SV라고 하죠. 그 업무를 좀 했습니다. 매장을 돌면서, 점장님들, 직원분들 만나고, 매출 지표도 보고, 또 안 좋은 거 있으면 트레이닝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사람 사이에서 계속 균형 잡는, 그런 업무들을 많이 했었어요. 대기업에서 다니셨네요. 뭘. 요건 조금 이따 한번 다뤄보도록 하고요. 네. 그래서 그때 경험이 지금 일하는 방식이랑 어떻게 연결됩니까? 많이 연결됩니다. 그때 배운 게 있거든요. 말은 누구나 할 수 있는데, 말과 행동이 다르면은 결국 이제 사람은 좀 떠난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리고 사람은 숫자, 그러니까 즉 돈 같은 걸로는 금지지 않는다. 이런 걸 좀 느낀 게 가장 컸습니다. 예전 직장에서 숫자, 눈에 보이는 지표,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 수치가 매출이 떨어지든 이익이 떨어지든 그런 무너지는 걸 자세히 좀 살펴보면은 그 매장에 사람이 좀 많이 무너져 있더라고요. 멘탈이라든지 아니면 사람 관계라든지 그런 것들을 좀 많이 접하다 보니까 그걸 계속 가까이에서 이렇게 보다 보니까 저도 점점 생각이 바뀌더라고요. 굴착기 중고 매매도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싸게 팔고 이게 해주겠다 저거 해주겠다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팔기 위해서 거짓말을 한다거나 얼버무린다거나 내가 해줄 수 없는 것들을 좀 해주는 것처럼 이야기한다던가 그런 거 하면은 나중에 꼭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말과 행동이 같아야 신뢰가 남는다. 그렇죠. 그리고 돈보다 사람이 먼저다. 네. 이거를 몸으로 배웠다는 거네요. 네. 그 경험이 지금 안심매매 방식으로 이어진 것 같은데, 그럼 퇴사를 결심하게 된 결정적인 포인트는 뭐였죠? 말이 좀 길어질 텐데. 제가 그때 그 조직 안에서 10년 뒤에 내가 어떻게 하고 있을까를 좀 떠올려 봤을 때 사실 많이 행복해 보이진 않았어요. 최근 방영된 드라마 중에 서울 자가 대기업 다니는 김 부장 이야기인가 그거 혹시 보셨나요, 피디님? 그거 맞아. 그거 좀 많이 유명하더라고요. 저는 마음 아파서 그 드라마를 보지를 못했습니다. 제가 하는 업무 중에 또 그런 분들 마지막까지 배웅하고 또 때로는 권유를 이렇게 해야 되는 자리였기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못 보겠더라고요. 그 김 부장처럼 제가 모시던 선배님이 원하지 않는 시기에 원하는 곳으로 떠나는 걸 저는 계속 봐왔거든요. 그리고 제가 대구 볼리동에 사는데 치킨집 이름 얘기해도 되겠죠? 상관없습니다. 교촌치킨, 거기서 치킨을 시켰어요. 근데 배달이 왔는데 정년 퇴직하신 제 파트 선배님이 이렇게 배달 오셨더라고요. 너무 놀래가지고 어째 좀 먹먹했어요. 좀 먹먹했는데 선배님이 이제 또 거기서 이런저런 얘기를 앞에서 한 1분 정도 나눴거든요. 잘 지내는지 그런 거 나누는데 선배님 마지막으로 하시는 말씀이 너는 그 자리 꼭 지켜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걸 듣는데 앞에서 울지는 못했지만 진짜 먹먹하고 막 눈물이 날 것 같더라고요. 제가 그분 짐 정리하는 자리 그리고 마지막 인사하는 자리까지 같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 조직에서 제가 또 소통하는 업무도 계속 하고 있으니까 조직은 어떻게 보면 상명하복이잖아요. 또 제가 그런 걸 또 권유해야 되는 상황도 생기고 그런 걸 몇 번 겪으니까 언젠가 나도 바뀌어서 저 자리에 서 있겠구나. 그때가 이제 내가 원하는 그 시기가 아니고 누군가 내가 원하지 않지만 떠나야 되는 그런 시기가 올 수 있겠구나. 그 생각이 좀 많이 들면서 멘탈이 많이 무너졌습니다. 나도 언젠가 원치 않는 이별을 겪을 수 있겠다는 두려움, 그리고 그 미래가 행복해 보이지 않았다. 이게 결정적이었다는 말씀 같은데, 네. 그래도 대기업인데 좀 참고 있었으면 되지 않으셨을까요? 사실 그만두기 전에 제가 간부사원 승진을 좀 앞두고 있었습니다. 제가 그 부서에서 최연소 경력으로 들어가기도 했고 나이도 제일 어렸고 승진도 제일 빨랐거든요. 자랑하는 건 아니지만 진짜 혼신의 힘을 다해가지고 진짜 밤낮 없이 회사 생활을 했습니다. 주변 동료들한테 물어보면 알 겁니다. 그리고 좀 주요 보직이다 보니까 주변에서 이제 진급은 따놓은 당상이라고 주변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퇴사를 한다니까 좀 많이 놀라셨어요. 근데 이 힘듦이 사실 겪어보지 않으면 진짜 모르거든요. 그리고 저는 대졸 공채로 대기업 입사를 한 게 아니라 잡채라고 해가지고 그냥 좀 현장직으로 이렇게 해서 올라간 케이스인데 그렇게 제가 들어오다 보니까 좀 보이지 않는 벽 같은 것도 있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약에 간부 승진을 하면 여러모로 그 벽을 넘는 상징처럼 되게 보일 수도 있었고 또 그 잡채로 들어오신 분들의 하나의 희망이 될 수도 있었는데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승진 이런 것보다는 제 멘탈이 좀 먼저였던 것 같아요. 너무 그런 것들을 많이 봐오다 보니까 저도 언젠가 무너질 것 같다는 그 생각이 좀 많이 들었었어요. 네. 회사에서 성공하는 것보다
내가 무너지지 않는 게 더 중요해서 결정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제가 좀 들어봤을 땐 좀 뜬금없기는 합니다. 그렇죠. 예. 근데 대기업 직원과 포크레인 매매 상사는 전혀 접점이 없는데요. 그죠. 뜬금없기도 하고 좀 그렇죠. 사실 제가 처음에 이 업을 한다고 했을 때 사람들이 반신반의도 아니고 네가 무슨 포크레인을 매매를 하냐, 하나도 안 어울린다면서 다 혀를 차셨어요. 솔직히 저도 그때는 제 친구의 형님이시죠. 지금은 이제 하늘 같은 선배님이신 우리 장 부장님 아니었으면은 이 업이 뭔지도 몰랐겠죠. 그때 그 장례식장에서 우연하게 뵀는데 그때 부장님 말씀을 제가 좀 많이 힘들어 보였다고 하시더라고요. 부장님 먼저 이렇게 말 걸어 주셨어요. 요즘 많이 힘들어 보인다. 표정이 너무 안 좋다. 뭐 힘든 일 있냐? 혹시 갑자기 뜬금없이 우리 회사 관심 있으면 와볼래? 뭐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저를 이제 계속 옆에 두고 보신 것도 아니고 거의 뭐 5년 만에 이렇게 뵙는 거라 가지고 좀 뜬금없는 제안이긴 했어요. 근데 제가 그때 좀 그렇게 보였나 봐요. 근데 그날은 갑자기 좀 당황스럽기도 했는데 뭐 누가 정해준 것처럼 제 이력이나 성과 뭐 이런 걸 본 것도 아니고 제 상태를 보고 갑자기 제 손을 내민 느낌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우리 장 부장님을 은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갑자기 대기업을 그만두고 가는 게 참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것 같은데, 속된 말로 친구 형님이 하는 이야기만 딱 듣고 그렇게 다 포기하고 이 길을 간다고 하기엔 뭔가 다른 얘기가 있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때 수강이 아니고 지금 하늘 같은 장 부장님이 편안한 마음으로 이제 회사에 놀러 오라고 하셔가지고 저도 시간 비워서 한번 가봤었어요. 그때 이제 지금 대표님을 뵙게 된 거죠. 장 부장님은 저한테 기회를 주셨고 대표님이 좀 저한테 확신을 주셨어요. 굴착기 매매에 대해서는 아는 게 거의 없었는데 대표님이 그런 거 뭐 문제 삼지도 않으셨고 뭐 다 하면 된다고 하셨고 제일 기본적인 것부터 하나하나씩 좀 알려주셨습니다. 저는 아직도 그 공삼 계단 그때는 모르죠. 공삼 계다가 뭔지 뭐 바가지 루베가 뭔지 뭐 그런 거 몰랐었는데 대표님이 집 앞에 대표님 집 앞에 카페로 이렇게 텐즈커피였어요. 거기에 불러가지고 거의 2시간 가량 그런 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는 게 아직도 기억이 나네요. 그냥 뭐 아는 사람 덜컥 데려와가지고 그냥 대다 놓고 뭐 일 저일 시키는 게 아니라 그런 거 설명시켜주고 놓치는 부분도 계속 챙겨주시고 그런 모습을 보고 사실 제가 마음이 좀 움직였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르는 거 탓하기보다는 좀 알려주시고 여기는 좀 사람을 그냥 써먹고 버리고 이런 게 아니라 여기 사람을 키우려고 하는구나 그런 걸 느꼈고 그래서 과감하게 좀 퇴사를 결정하고 지금까지 평생 할 일로 좀 삼고 하고 있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캐스팅 스토리라니 뭐 이거 영화 한 편 나올 정도로 흥미로운 주제인데요. 네. 뭐 더 듣고 싶은데 네. 카페에 거의 다 도착했네요. 근데 다시 사무실 가보셔야 할 것 같은데 부과장님 지금 전화 계속 울리는 거 아닙니까, 진동이? 예. 이게 제가 아까 전화도 좀 받았었고 하는데 그런 건 다 편집되겠지만은 고객님이 좀 유튜브 보시고 갑작스럽게 좀 방문하신다 하셔가지고 빨리 가봐야 될 것 같거든요. 일단 제가 이 카페 이제 500m 정도 남았는데 일단 가서 테이크아웃 좀 해오겠습니다. 하면서 좀 더 얘기하시죠. 저 카페 좋은데 이렇게 찾았었는데 이거 안에서 먹지도 못하고. 아이고 바쁘셔가지고 저는 아메리카노로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서게요. 네. 아유 카페에서 회의도 하고 해야 되는데. 그러게요. 예, 잘 마시겠습니다. 과장님, 네. 커피 잘 마시겠습니다. 별 말씀. 네. 그럼 계속 이야기를 이어나가서 전 회사는 전 회사고 네. 이제 지금 수성 건설 기계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 주실까요? 그쵸. 좀 얘기를 드리면은 저는 여기 팀 문화가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은 선배님들이랑 같이 일을 하는 것 자체가 되게 영광이고요. 다들 너무 좋으시고 무엇보다 좀 다 젊습니다. 중고 굴착기 매매한다고 하면 뭐 5, 60대 사장님들이 나와서 막 진두지휘 할 것 같지만 저희는 아니에요. 저희는 50 넘는 분도 없으시고 또 제가 모르는 게 있으면 뭐 누가 시키지 않아도 와서 다 알려주고 도움 필요하면 서로 다 이렇게 돕고 그런 분위기예요. 그게 그냥 뭐 사람이 좋고 착해서 이런 게 아니라 아예 문화로 좀 잡혀 있고요. 그리고 그 분위기를 좀 대표님이 중심에서 좀 잘 이끌어 주시는 것 같습니다. 내가 회사 대표라면 좀 먼발치에서 이렇게 흐름만 읽고 또 속된 말로 좀 누리고 싶기도 할 텐데 저희 대표님 전혀 그런 게 없으세요. 뭐 일을 해결할 때도 왜 못했냐 이런 것보다 어디가 힘들었냐 이런 것도 먼저 봐주시고 또 그걸 무조건 개선하려고 하시고 특히 이렇게 질문하는 거를 좀 약점으로 만들지도 않으시고 오히려 질문을 좀 빨리 하는 사람이 빨리 성장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배우는 속도가 좀 빨라진 것 같아요. 많이 질문하고 그래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업은 좀 각자 하는 거기 때문에
누가 뭘 물어본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내 무기나 내 지식을 탐내는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저희는 그런 게 없어요. 좋은 거 있으면 다 같이 공유하고 뭐 같이 해보자 뭐 이런 분위기가 많기 때문에 그런 방향이 아주 잘 맞는 것 같고 저는 그게 좋았습니다. 각자 잘난 척 이런 거 안 하고 다 같이 각자 하지만은 팀으로 움직이는 그런 게 너무 좋아가지고 이제 혼자 버티는 뭐 그런 느낌이 아니라 다 같이 가는 느낌이 들었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저도 매번 느끼는 거지만 여기 직원분들은 정말 찬합이 잘 되는 것 같아요. 네. 그건 진짜입니다. 근데 그래도 대기업인데 환경을 바꾸고 솔직히 후회하신 적은 없나요? 피디님도 이렇게 물어보실 만큼 아쉬울 텐데 저도 후회가 많이 되겠죠. 근데 힘들 때도 있고 한데 저는 사실 그때 전 직장에 있을 때 퇴사하신 분들이 잘 되는 거를 잘 못 봤어요. 무엇보다도 또 안정적인 길을 이렇게 좀 내려놓는 그런 상황이셨으니까요. 근데 저는 그 선택이 좀 인생을 좌우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누가 보기에는 바보 같아 보일 수도 있겠지만 제가 그 정도 인생을 걸 만큼 저는 또 열심히 하기도 하고요. 같은 1,000원짜리 생수여도 어디서 그거를 사는가에 따라서 가격이 천차만별로 바뀌잖아요. 그걸 편의점에서 살 수도 있고 물 없는 사막에서 그걸 팔 수도 있고 천차만별로 바뀌지 않습니까? 저는 제 가치를 증명을 좀 하고 싶어가지고 1,000원짜리 생수를 이제 사가지고 굳이 그 어려운 사막까지 가서 그거를 10,000원에 팔려고 제가 여기까지 좀 온 것 같아요. 굳이 비교를 하자면은 제 가치를 좀 증명을 해야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환경을 바꾸는 게 좀 쉽지는 않지만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회사에서 나가서 실패하는 사람을 워낙 많이 봐서 대기업이 편하다고 느낄 수도 있겠지만은 저는 반대로 거기서도 잘 했으니까 여기서는 더 잘해야겠다라고 저 스스로 좀 마인드셋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나갈 때 다짐한 게 있거든요. 제가 이제 그 회사 다닐 때 경조사가 다 있었을 거 아닙니까? 결혼식도 있고 뭐 돌잔치도 있고 여러 가지 있었는데 그때 챙겨는 분이 또 경조사가 생기면은 그분 연락 오면 저는 2배 이상 나가서 성공해가지고 2배 이상 좀 찬조를 하는 그런 걸로 좀 다짐을 했었고 지금까지 그것도 잘 지켜주고 있습니다. 이거 너무 재밌어가지고 뭐 전 회사 이야기나 입사 스토리를 계속 듣고 있었는데 솔직히 끊기는 싫지만 네. 그래도 이 정도 들어보고 여기 우리 그 수성건설기계에서 과장님이 아까 안심매매를 슬로건으로 가지고 가면서 가장 보람을 느낄 때는 언젠가요? 저도 처음엔 전 회사 얘기 좀 하기 싫었는데 하다 보니 재밌네요. 예. 네, 근데 또 이제 다시 돌아와가지고 언제가 제일 보람차냐. 저는 한 번 거래를 하고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몇 달 뒤 이렇게 전화가 올 때 좀 많이 행복합니다. 뭐 장비를 잘 쓰고 있다, 혹은 뭐 장비가 어떻게 고장났다, 뭐 오일은 언제 갈면 되냐, 뭐 겨울철 관리 뭐부터 해야 되냐, 아는 분 소개해도 되냐, 이런 연락 오면 저는 제일 기분이 진짜 좋아요. 장비를 잘 팔았다, 뭐 그것도 좋은 거지만은 그분이 이제 장비보다는 저를 찾아주고 저를 다시 이제 믿고 찾아주시는 거니까 그런 거 느낄 때 제일 좋죠. 쌈채소 하시는 분들 막 쌈채소도 보내주시고 사과 농사 하시는 분들 막 사과도 보내주시고 그런 거 맛있게 잘 먹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장비 한 대 팔고 뭐 돈을 벌고 이런 것보다는 그보다 이런 더 많은 사랑을 받고 있고 이런 거 받을 때가 제일 기분 좋은 것 같아요. 확실히 동기부여가 되시겠네요. 좋은 분들도 있지만 진상 손님들도 분명히 계실 텐데 네. 그런 분들은 어떻게 대하시나요? 잠깐만, 햇빛이 너무 세가지고. 사실 진상 고객 같은 거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진상 만드는 거는 그 상황을 만드는 사람이거든요. 그 사람이든 아니면 파는 사람이든. 대부분 어떤 경우에서 진상이 되냐면은 안 되는 거를 되는 것처럼 얘기하고 그렇게 하니까 진상이 생기는 거예요. 또 사람이 기대하게 되고 거기에 오는 실망이 뒤따르고 그러다 보면은 이제 그 사람이 저한테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것처럼 보일 텐데 이것도 맺고 끊는 거 잘 하면은 전혀 그럴 일 없습니다. 되면 된다, 안 되면 안 된다. 알아듣기 쉽게 이렇게 설명해 주면은 다들 수긍을 하세요. 장비 한 대 팔아보겠다고 막 있는 말 없는 말 다 섞어가지고 계약시키면은 그런 분들이 보통 뭐 진상이 되거나 그렇게 되길 마련이죠. 근데 안 그러면 됩니다. 저도 영업 안 될 때 그렇게 떼쓰면서 할 때가 있거든요. 회사에서 정한 커트라인 이상으로 뭘 해보겠다 뭐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는데 그러다 보면은 회사에서도 신뢰가 없어지고 그 사람이 물론 뭐 어거지로 계약을 하면 하겠지만은 그 후에 또 안 되는 것들이 나왔을 때 그 사람을 실망시키니까 그런 것들이 생겨서 가급적 자제하고 그런 건 안 하려고 하죠. 진상 고객은 제가 만드는 과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정말. 이런저런 이야기 나누다 보니까 벌써 사무실 다 와가는데 네, 벌써 그렇게. 오늘은 이걸로 영상을 쓰면 될 것 같고요. 네. 마지막으로
김 과장님을 한 문장으로 정리해 주신다면? 갑자기 입 터졌는데 이렇게 갑자기 마무리하려니까 좀 그런데요. 저는 중고 굴착기에 대한 불안함을 줄여주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결정을 내리고 싶습니다. 거래가 끝나서라도 편하게 연락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아, 예, 맞아요. 많이 연락 주시면 될 것 같네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 시청자분들께 한마디 하신다면? 네. 중고 장비는 뭐 가격만 보고 결정하면 나중에 더 큰 비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급할수록 한 번 더 확인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가급적으로 장비는 보시면 어쩔 수 없겠지만은 꼭 타보시고 결정하는 걸 권유드립니다. 중고 굴착기는. 물론 제가 안 보고 계약해야 된다, 해도 된다고 하는 거는 그 말의 무게만큼 제가 책임진다고 하니까 그런 건 믿으셔도 되고요. 저는 아는 척 하기보다는 좀 확인하고 설명하고 책임지는 방식으로 안심 매매를 계속 해보겠습니다. 필요하시면 장비를 사는 분이든 파는 분이든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혹시 지금 장비 때문에 고민이 길어지고 혼자 끙끙 앓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다면은 저한테 전화 주시면 됩니다. 혼자 끌어안지 마시고. 사는 쪽도 파는 쪽도 결국 사람 일이고요. 한번 선택하면은 그 상황에서 이제 작업 능률이 바뀔 수도 있고, 그리고 건강, 삽질 이런 거 안 하고 건강도 챙길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전화 주시면 되고, 저는 이게 급하게 결론을 낸다고 하는 것보다는 사장님 상황에서 뭐가 더 안전한 선택의 길인지, 뭐가 더 좋은 길인지 그런 것도 같이 고민하고 따져 드릴 테니까요. 오늘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대신 나중에 이제 저한테 구매하시거나 하면은 나중에 샀을 때 좀 후회가 최대한 줄어들게 해드리겠습니다. 인연은 이제 거래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부터 시작된다고 저는 믿고 있거든요. 편하게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이걸로 김 과장님의 스토리 잘 들었습니다. 기대 안 했는데 재밌네요. 그럼 시청자분들한테 인사하시고 마무리하시죠. 이거 많이 봐주시면 좋을 텐데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많이 해주시면은 입고된 장비 최신으로 빠르게 제가 쇼츠로 올려드리거든요. 그런 것도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 꼭 해주시고요. 제가 매번 마지막에 하는 것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또 다음에 유익한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 과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